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특집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진행하고요. 뇌심혈관 질환. 일터에서 예방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산업재해 퀴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추워지게 되면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뇌심혈관 질환입니다. 이걸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뇌심혈관 질환은 뇌졸중, 협심증, 또 심근경색증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다음 중 이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뇌, 2번 심장, 3번 무릎입니다. 1번 뇌, 2번 심장, 3번 무릎입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뇌심혈관 질환이니까 거기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진 내 몸의 이수 한 박스,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또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가 되는 2016 가계북, 또 하나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뇌심혈관 질환, 일터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고요. 문제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고 보기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뇌, 2번 심장, 3번 무릎입니다.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방금까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코너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뇌심혈관 질환, 일터에서 예방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국제산업보건학회 부회장이시고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강성규 기술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너무 길었어요. 예, 소개가. 그렇습니다. 예, 의학 박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상으로 의사를 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아마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임상으로는 제가 예전에 네네. 임상의사를 했고요. 네네. 주로 그 임상 지식을 바탕으로 직업병이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조사를 네네. 많이 했고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사님이 그럼 보시기에 이 뇌심혈관 질환이요. 추운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어떤가요? 항상 1년 내내 생길 수는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겨울에 좀 더 많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추워지면 예. 말초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네. 또 이제 기초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이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네네.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겨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를 통하는 혈관이나 심장까지 연결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뇌출혈 얘기하고요. 예. 통풍이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건가요? 통풍은 좀 다른 질환이고요. 그런가요? 예, 보통 이제 뇌출혈이나 예. 뇌경색 같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같은 예. 그런 심장 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을 합쳐서 네. 뇌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환이요. 네.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근로자들에게 더 관련이 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모든 근로자들한테 다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어떤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업무를 가진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생기는 걸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는데 네. 뇌심혈관계 질환은 모든
근로자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한때 예. 오해한 적이 있어요. 예.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검사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왜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느냐? 네네. 이건 특정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장시간 노동을 한다든지 또는 야간 근무, 교대 작업을 오래 하거나 이런 경우에 요 뇌심혈관계 질환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직업에 의해서 발생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직업적 환경이 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사실 어느 직업이나 다 있고요. 그렇죠. 과도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스트레스는 다 있고 야간 근로를 자주 해야 되시는 분들은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을 것 같긴 해요.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뭐 3교대 작업을 하면 주간에도 했다가 야간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이러면 이제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심혈관계 질환이 보통 한 1.3배에서 한 1.5배 이상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생체 리듬이 달라지니까. 전공이나 이 간호사분들 많지 않으세요? 뭐 이게 한두 번 야간 근무했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장시간 오래 하는 경우에 생기고 또 기초질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잘 생기니까 젊은 전공이나 간호사들이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3교대를 얘기하시고 막 과도한 스트레스 얘기하니까 갑자기 병원이 떠올라가지고요. 그러면은 연령대는 아무래도 연령이 더 있으신 분들이 더 위험하긴 하겠죠? 뇌심혈관계 질환은 기초질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 또는 뭐 비만 같은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발생하니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보다는 나이가 든 이제 그 나이가 좀 들어서 뭐 중년이나 고령의 근로자들한테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기초적인 질문 같기는 한데 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이 될 때는 갑자기 이제 뭐 머리가 심하게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죠. 심하게 되면 이제 뭐 사망하고 또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제 후유증이 있어서 장애가 남고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쪽이나 이런 쪽이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뭐 어눌해지거나 뭐 그렇죠. 말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손이 좀 갑자기 이상하게 잘 안 잡히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같으면은 이제 그 가슴이 굉장히 아프죠.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아파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픈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기존에 협심증이라고 해서 가슴이 좀 쪼여오는 듯한 그런 증상이 있었던 분도 있고 이제 처음 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따라서 약간의 증상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어깨나 등이 아플 때도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왼쪽 가슴에서 이제 보통은 아픈데 그 아픈 것이 가슴에서 왼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좀 뻗쳐가는 그래서 마치 그 어깨가 아픈 듯한 또는 등 뒤가 아픈 듯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가슴 쪽, 왼쪽 가슴 쪽에서 어깨 쪽으로 뻗치는 듯한 그래서 굉장히 심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참 표현이 주관적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뇌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근로자분들의 궁금증을 저희 리포터가 담아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죠. 궁금한 거는요. 혈압이 높은 50대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이네요.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와 뇌심혈관 질환이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데요. 뇌심혈관 질환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것 같을 때 간단한 테스트로 미리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들으니까 아주 젊은 목소리인 것 같은데 뇌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가볍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네요. 뭐 그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하는 거는 기초 질환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질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단 요인이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발병 유해도 평가라고 해가지고 네. 뭐 연령이나 또는 체내 이제 콜레스테롤 네. 또 혈압 이런 걸 복합해서 이런 정도면 위험에 징조가 있다,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걸 많이 적용을 하고 근로자들이 건강검진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런 그 자가 네. 발병 위험도 평가 예. 이걸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죠. 아, 예. 보통 그 중년 남자분들은 살 빼라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고지혈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라고 봐도 사실 좀 무관하진 않아요. 예, 살은 뭐 비만은 만병의 예. 사실 근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살이 찐다는 건 그만큼 우리 그 지방이 많이 증가하고 심장에 일을 많이 시켜주는 거죠. 그만큼 네네. 늘어나면 심장이 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심장이 더 부담이 되고 힘들겠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혹시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보기는 했는데 날씨하고는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른분들 밖에 외출하고 그럴 때 이제 모자 같은 거 좀 쓰라고 하고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근로할 때 좀 모자라든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챙기는 게 더 도움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추위 환경에 확 노출되는 것은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추위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네. 뭐 보온을 잘 해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미세먼지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거든요. 이게 뇌 심혈관 질환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뇌혈관 질환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없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막 증가할 때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서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연구 중인 네. 그런 것 같고요. 뭐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다들 좀 자기 몸 상태 체크를 잘 해야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산업재해 보험이 지급되는 경우를 보면은 매년 늘고 있다고는 해요. 얼마나 계속 늘고요. 그 이제 숫자는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하는 숫자는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매년 한 2,000명 정도가 보상을 받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래서 교육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러셔서. 많이 건강이 좋아져서 현재는 한 7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보상은 매년 한 3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산재 보험 보상액의 한 7 내지 8%니까 단일 질병으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그렇네요. 근데 이게 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시지만은 기초 체력, 기초 건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 공단에서 이 뇌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해주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보건관리자. 그래서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자기 근로자들의 기초 질환을 관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런 또 사업장에서 건강 증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 기관들하고 전문기관하고 같이 해서 보건관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전국에 이제 20개 지역에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지역 근로자들이 이런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기초질환을 관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건강 증진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학교에 있는 양호 선생님 같은 분이 있는 곳은 그분을 도와주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같이 도와주실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마련하신다는 건데 이 뇌 심혈관 질환 외에도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네. 이제 산업재해 중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눈길에 미끄럽고 그러니까요. 네. 야외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뭐 빙판길이 돼서 몇 년 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는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같은 데서는 추우니까 이제 거기서 갈탄을 떼서 떼기도 하고 또는 공사를 하면서 빨리 마르도록 이렇게 갈탄 난로를 쓰고 하는데 네. 그로 인해서 일산화탄소 중독, 질식재해 이런 것이 생겨서 매년 몇 번씩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뇌심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일터에서 예방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YTN 라디오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강성규 기술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그리고 경제뉴스 뒤집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봉균입니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민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축복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수민이에게는 조금 쓸쓸한 날이라고 해서요. 기아대책에서 만분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02-5544-9544 02-5544-9544번으로 전화주시면 크리스마스에 수민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케이크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효종아, 우리 산타크로스 되어볼래?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지난주에 김장 비용 상세하게 알아봤잖아요. 네. 이번 주는 어떤가요? 네, 이번 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네, 김장용으로 각종 재료들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물량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각 품목들의 가격이 좀 안정세인데요. 전체 평균 가격은 21만 원 정도로 지난주와 아주 비슷하고요. 김장 주재료인 배추가 대형마트의 가격 할인 행사가 본격화되면서 20포기 기준 약 4만 원대입니다. 네. 그래서 4만 3천 원대였던 지난주에 비해서 6.1% 하락한 수치이고요. 더불어서 요즘 김장 채소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
촉진 대책이 여러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예, 그 일환으로 다양한 특판 행사가 열리고 있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김장 비용 부담도 좀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특판 행사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럼요. 농협 개통 매장이나 하나로 클럽 등에서 배추나 깐마늘 등 김장 재료를 시중가 대비해서 1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더 담그고 나눠 먹는 김장이라는 대국민 캠페인도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캠페인에서는 대기업 상생 마케팅과 연계가 됩니다. 상생 마케팅은 기업 후원금으로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또 농가에는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면서 기업은 광고 효과와 더불어 상생과 사회 공헌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캠페인을 하는군요.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나요? 네,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는 이제 대상이나 GS 칼텍스, 또 풀무원 등이 있고요. 총 33개 기업이 참가를 합니다. 이 상생 마케팅을 통해 조성한 상생기금은 김장 나눔 행사, 또 김장 채소 할인 판매, 그리고 김장 문화 확산과 소비 촉진에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네. 또 좋은 일을 하나 더 하는데 이제 김치 5만 포기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2주에 뭐가 오르고 뭐가 내렸는지 좀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품목이 올랐고 어떤 품목이 좀 내렸나요? 네, 이번 주는 주키니 호박과 감귤 가격이 좀 오름세입니다. 네, 주키니 호박이 근데 어떤 거예요? 저는 애호박하고 잘 구별을 못 하겠던데. 네, 애호박은 약간 곧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주키니 호박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이제 애호박보다는 약간 길고 조금 휘어져 있고 네. 색깔도 약간 더 어둡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 올랐어요? 네, 주키니 호박의 경우에는 수요는 꾸준한데 이제 흐린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일조량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생육이 부진해서 출하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또 감귤의 경우에는 비가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출하 작업이 지연됨과 동시에 이 품종 교체기를 맞다. 극조생종이 조생종으로 바뀌는 교체기를 맞아서 공급 물량이 줄어서 가격이 좀 오름세입니다. 가격이 내린 건 어떤 게 있나요? 네, 반면에 단감의 가격이 좀 내림세입니다. 요즘 한창 단감철이라는 거를 시장이나 마트 가시면 실감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안 가봐서요. 예. 단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성출하기를 맞아서 출하 지역이 넓게 분포하게 되어서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이 내림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청양고추도 출하 물량이 좀 꾸준한데 김장철을 맞아서 요식업소 등의 탕찌개용 부재료 수요가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은 좀 내림세입니다. 이번 주에 제철 먹거리는 뭘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번 주는 유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저번에 모과를 제철 먹거리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유자와의 차이점도 함께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유자는 외관상으로 껍질이 단단하고 좀 울퉁불퉁한 것이고요. 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유자나무가 심은 지 몇 년이 지나야 혹시 꽃을 피는지 알고 계신가요? 꼭 퀴즈를 내시네요. 모릅니다. 네, 유자나무는 이제 심은 지 12년이 지나야 꽃이 피고 또 15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꽤 오래되네요. 네. 그만큼 오랜 기간을 재배해야 열매를 볼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하고 또 효능이 아주 많은 과일입니다. 유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나 많아서 감기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죠. 또 특히 유자에 있는 리모넨 성분이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네. 또 피로회복이나 숙취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유자에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주고 소화에게 분비를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피로를 덜어주는 이 강장에 도움이 되고 주독도 빨리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술병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자차로 많이 드시거나 유자청도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네, 현재 또 소매 가격은 100g 기준 1,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과나 유과나 다 유자나 좋아하는 것들인데 제철이군요, 정말. 예. 네네. 이번 주 대형 유통업체 할인 정보 몇 가지만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 각 대형 유통업체에서 수산물 행사가 두드러집니다. 보통 매주 목요일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할인 행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11월 19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요.
이마트에서는 광어회 200g을 9,800원에 그리고 참조기는 한 마리에 1,180원에 판매 중이고요. 롯데마트에서는 오징어 한 마리를 1,200원에 저렴하게 판매 중이고 굴도 500g에 6,98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에서는 왕대구 100g을 980원에 그리고 쭈꾸미도 100g에 2,18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니까 이번 주는 수산물 요리 좀 많이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네, 경제 뉴스를 넓고 깊게 살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때의 경제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참 대단했던 게 금융실명제 실시였거든요. 네. 네. 뭐 김영삼 대통령이 최대 경제 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와 경제 제도를 투명하게 바꾼 혁명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 우리나라 총 금융 거래 중에서 32%가 가명이나 차명 거래였습니다. 네. 지하 음성 거래가 아주 보편적이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정경 유착이라는 비리 구조화에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서로 비리를 주고받으면서 네. 부정, 부패, 탈세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전한 나라 발전이 사실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3대 과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독재 정권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예. 두 번째는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건전한 시장 경제를 발전시킨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과 체질을 강화해서 대외 개방을 효과적으로 한다. 이런 건데 이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전제 조건이 바로 금융실명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죠. 근데 과연 금융실명제가 그때 성공했느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우리나라 그 국가 운영 체제를 투명하게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제도의 구조성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거래를 할 때 실명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가명 거래는 없어졌는데 차명 거래를 근절하는 제재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에 비해서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정치나 경제, 사회가 투명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도 차명 거래는 보이지 않게 이제 존재를 하면서 지하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떤 투명성의 확보라는 점에서는 대단했던 것 같고 이어서 왜 부동산 실명제도 같이 했잖아요. 네. 1995년에 부동산 실명제도 같이 했죠. 사실 우리나라 그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부동산 투기가 결국 경제를 이제 쓰러뜨릴 그럴 정도로 부동산은 망국론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차명이나 가명 거래를 투기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했는데 그것도 금융 실명제와 함께 아주 대단한 개혁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당시 그 관료들의 지금 증언들을 들어보면요, 가끔씩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걸 만약에 이제 그 공론화를 해서 입법 절차를 막 거치면 아마 기득권 세력이 반대를 해서 도저히 그것이 통과시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밀실에서 작업을 해서 이제 대통령 긴급 명령 이런 형태로 이걸 이제 실시를 전격적으로 한 것이죠. 그랬었죠. 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 이어갔던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경제 5개년 계획, 그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금융실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 금융, 행정, 의식 등 이제 기본 계획을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산업 구조 계획을 단행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8년까지 경제 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14,000달러, 물가 3%를 달성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핵심이 바로 이제
산업의 구조 계획이었었는데 그걸 네.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 거꾸로 이제 돈을 많이 풀거나 또는 외채를 많이 끌어들이는 정책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경제로서는 두 가지 독버섯이 자라났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개혁을 안 하고 자꾸 돈만 푸니까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위축됐다. 그래서 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상태에서 외채만 자꾸 끌어들이니까 부도 위험이 높은 이제 채무국가로 전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신경제 오기 전 계획은 결코 성공했다기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 개방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95년인가요? OECD의 회원국이 됐고요. 96년이었습니다. 96년인가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 정책을 펴게 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자유롭게 유출입이 되고 네. 그런 것도 지금 하나의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세계화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개방 압력이 거셌습니다. 93년 12월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됐고요. 네. 95년 1월부터는 이제 WTO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개방 이제 체제가 됐거든요. 이 와중에 우리는 이제 개방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11월 우리가 세계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개방은 피할 수 있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용하자 이런 어떤 선언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96년에 그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입을 하면서 이제 외환 자유와 네. 자본 자유와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외환 자유와 조치를 취하니까 그 단기 외채 차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 자유를 활용하니까 외국 자본 중에서 투기 자본이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 이때는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연다 해가지고 그 국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원화 절상 정책을 썼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그걸 이제 우리나라 소득을 달러로 환산하는 게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채 많아지고 수출이 안 되고 뭐 외국 투기 자본 들어오고 그러니까 경제가 세계화 때문에 아주 부실화되고 아주 심각한 어떤 불안 상태를 치닫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준비가 안 된 세계화 때문에 우리 경제는 오히려 화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말에 OECD 회원국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출입이 많이 되면서 대외 채무가 늘어나고 그게 이제 기업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또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96년 말에 외환 보유액이 33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1년 안에 되는 단기 외채가 7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로서는 뭐 지금 부도움이 높은 상태인데 이 와중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 안 하고 계속 지원만 해주니까 기업들 부채 비율이요. 30대 재벌을 보면 부채 비율이 평균 519%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어려운데 기업들이 부채가 많으니까 그리고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의 줄줄이 무너졌는데 97년 1월에 한북으로 무너졌죠. 예. 3월에 삼미그룹 무너졌죠. 4월에 진로그룹, 5월에 대농그룹, 그리고 8월에 기아그룹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근데 때마침 태국에서 바트와 외환 위기가 있었는데 예. 그 위기가 우리나라에 불이 붙어서 결국 그 IMF 위기가 우리가 이제 겪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 세계화 잘못했다, 그다음에 구조조정 안 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외환 위기를 불러온 것에 대해서 결국 그 당시 문민 정부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개방은 했어야지는 됐겠죠. 준비를 안 했던 게 문제겠죠. 개방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습니다. 근데 준비가 중요한데 그때 특히 중요한 준비가 기업들의 이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이제 중소기업들을 일으키면서 개방을 해야도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세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돈만 풀고 외채를 끌어오기만 하고 했으니까 결국 이제 외환 위기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었던 것에 대한 그 반성의 측면이랄까요.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외환 보유액은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1997년 12월에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였습니다. 정말 바닥이 난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3,700억 달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너무 많아도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화를 벌면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체질이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도 그 당시에 비교하면은 구조조정 빨리 하자. 그러지 않고 돈만 풀면은 그때처럼 또 다른 위기 겪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그 교훈을 아마 지금
뼈저리게 좀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과가 더 큰 건가요? 아니면은 공이 좀 더 있었던 거예요? 지금 경제 예전에 YS 경제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이 돼서 고속 성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속 성장 체제가 YS 때 사실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위안 위기라는 정말 이제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경제는 저성장 체제가 되면서 고용 창출 능력을 잃었거든요. 그게 지금 실업 문제가 결국 계속 구조화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IMF 위안 위기는 뭐 우리 경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몰락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뼈저린 어떤 교훈으로 삼아서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냥 구조개혁 좀 해보자. 그렇게 아마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산업재해 퀴즈 있었죠. 정답은 3번 무릎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9161님 외 한 분이고요. 4591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